하버드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에게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과 30분 동안 대화를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늘 불평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다른 그룹은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30분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뇌파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한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8% 상승, 심지어 뇌 전두엽 활동이 20분 이상 저하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즉, 그 짧은 대화만으로 상대방의 사고력 판단력 의욕이 감염된 겁니다. 이 현상을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전염병이다. 첫째, 가난은 감정으로 전염된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감정의 패턴에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타인을 탓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 감정은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파민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행동 동기와 보상 기대감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의 뇌도 도전을 멈춥니다. 그게 바로 가난의 전염입니다. 스탠포드 행동심리학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불평이 가득한 대화, 불안한 표정 등은 우리의 뇌 신경망을 통해 거울 유럽미러 누란으로 복제됩니다. 즉, 당신이 옆 사람의 한숨을 10번만 들으면 뇌는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내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불평과 피해의식이 습관이 된 사람을 피합니다. 둘째, 환경은 의지보다 강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의지가 강하니까 주변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진화심리학은 냉정하게 말하죠. 인간의 의지는 환경에 종속된다. 우리 조상은 생존을 위해 늘 집단에 동조해야만 했습니다. 그 유전적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버드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사회적 전염 연구는 이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10년간 1만 2천 명의 사회관계를 추적한 결과 당신의 친구가 우울하면 당신이 우울해질 확률은 25% 증가한다. 친구의 친구가 우울하면 그 확률은 15% 증가한다. 이게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가난한 감정, 즉 불안, 두려움, 불평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 위생을 관리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에너지를 지키는 걸 우선시하죠. 셋째, 억만장자들이 인간관계를 설계하는 이유. 워런 버핏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너도 올라간다. 그가 말한 나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수준, 태도의 퀄리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높은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때론 경쟁하고 자극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들은 같은 에너지 레벨의 사람들끼리만 통한다는 걸 압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시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단 5분도 있지 않는다. 이건 오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감정은 전염되고 감염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재산이 된다는 것을. 넷째, 뇌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배선을 바꾼다. UCLA의 뇌영상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대화를 시켰습니다. 긍정적 대화 그룹의 뇌에서는 전두엽이 사결정 영역과 해마기억 형성 영역이 활발하게 연결되었지만 부정적 대화 그룹은 편도체와 시상하 부스트레스 반응만 과도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당신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감정이 뇌를 재배선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뇌가 성장하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분석하고 기회를 토론하고
서로의 시야를 넓히는 대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는 다릅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누가 운이 좋은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대화가 자신의 뇌를 불평하는 방향으로 재배선합니다. 다섯째, 부의 네트워크는 감정의 청결도로 형성된다. 포브스는 세계 억만장자 100명을 인터뷰하며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87%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조건으로 감정적 안정감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불안감으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 이 세 부류는 가난의 전염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부자들은 이걸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에너지를 올려주는 사람만 곁에 둡니다. 머스크는 팀을 뽑을 때 IQ보다 감정의 방향을 본다고 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엔지니어는 천재라도 팀을 병들게 한다. 여섯째, 당신의 자산은 결국 감정의 네트워크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산 곡선은 소득 수준보다 감정 네트워크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 감정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평균 순자산 47%, 부정적 감정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평균 순자산 23%, 즉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감정의 네트워크가 불을 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실제 데이터 기반의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대 뇌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불안, 걱정, 분노 같은 감정 단어를 반복해서 들려주자 단 3일 만에 뇌의 편도체가 기억 회로로 감정 신호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은 습관화된 반응이 아니라 신경망에 각인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즉, 당신이 자주 듣는 말,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나누는 대화가 결국 당신의 뇌 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이죠. 이건 가난이 습관이 아니라 전염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첫째, 가난의 전염을 막으려면 감정 위생을 해야 한다. 부자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감정 청소를 합니다.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의 방향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매일 점검합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의자에 앉아 생각 점검 일지를 씁니다. 그 일지는 수익률 분석이 아니라 감정의 청결도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어제 누구의 감정에 휘둘렸는가? 오늘 내가 할 말이 상대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가? 이 단순한 루틴이 그를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판단력으로 유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와 달리 감정의 위생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불안을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뇌는 타인의 불행을 자기의 현실로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의 뇌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둘째, 정보 다이어트가 뇌를 부자로 만든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부정적인 뉴스와 불평이 가득한 SNS를 2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전두엽- 도파민 연결 회로가 평균보다 34%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곧 판단력, 실행력, 자기 통제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정보도 감정처럼 전염됩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SNS를 30분 이상 보면 집중력이 줄어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아예 정보 단식 인포메이션 패스팅 시간을 둡니다. 그 시간에는 뉴스도 이메일도 미팅도 없습니다. 그저 미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머릿속을 정화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다. 나는 정보를 창조한다. 이 한 문장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부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만든다. 셋째,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한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포트폴리오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건 돈이 아니라 관계 자산입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에너지 자산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감정 부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 기준은 냉정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버드대 인간발달 연구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스터디는 친밀한 관계의 질이 75세의 건강과 자산 수준을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변 사람의 감정 수준이 당신의 신체와 재정을 동시에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감정 부채 관계를 빠르게 끊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내 주변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 나를 지탱하는 사람,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 세 번째는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진화심리학으로 본 가난의 전염 원리.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아크스퍼드는 인간이 한 번에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수를 약 150명 DUMBARS 넘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50명 중 단 5명만이 우리의 사고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죠. 그 5명이 불평과 두려움, 회피의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존 본능은 자동으로 그들과 동조합니다. 왜냐면 뇌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 죽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내 생존 신호로 착각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 DNA 수준에서 재학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환경을 운명보다 강력한 변수로 본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도덕이 아닌 진화적 생존 전략으로 다룹니다. 다섯째, 부자들은 거리두기를 도덕이 아니라 기술로 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의리로 엮습니다. 하지만 부자일수록 인간관계를 기술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불필요한 회의나 피로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O-민원 룰을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서 5분 안에 문제 해결이 아닌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대화를 끝낸다. 이건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뇌 에너지를 관리하는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하버드 뇌인지센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대화 10분은 전두엽 피로도를 45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당신의 생산성을 하루치 갉아먹는 셈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실험실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 3분간 부정적인 뉴스를 보여준 뒤 그날의 생산성과 결정력 변화를 측정했죠. 그 결과 단 3분의 부정적인 자극만으로 참가자들의 창의력은 평균 40% 감소,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무려 7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에게는 반대로 도전과 성장에 대한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생산성과 창의력은 평균 28% 상승했습니다. 즉, 뇌는 단 3분의 정보 자극으로 가난한 회로와 부자 회로 중 어느 쪽으로든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자극이 뇌의 배선을 바꾼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부자들의 뇌는 예측보다 창조에 반응한다. 스탠포드 신경경제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예측적 사고 프리딕티브 싱킹에 집중합니다. 즉,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건 위험할 거야. 같은 방어적 회로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창조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싱킹에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의 연결이 강할수록 미래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하버드 의대의 fMRI 연구 결과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죠. 가난한 사람은 리스크를 피하려 하고 부자는 리스크를 계산하려 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계획력이 아니라 뇌의 회로 구조입니다. 전자는 두려움을 예측하고 후자는 가능성을 창조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 수십 년 후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둘째, 부자들은 즉각적 쾌락 대신 지연된 보상을 즐긴다. 예일대의 행동경제학 실험은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100를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50를 받을래?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일반인은 지금을 선택했죠. 하지만 상위 1% 부자 그룹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년 뒤 $150를 선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더 흥미롭다. 이건 단순한 절제력이 아닙니다. 보상 체계 리워드 시스템과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뇌의 도파민 분비가 즉각적 쾌락보다 기대 관계획 성장에서 더 크게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부자들의 뇌는 결과보다 과정의 자극을 즐깁니다. 그들의 도파민은 돈이 아니라 진행 중인 도전에서 나옵니다. 셋째, 행동의 반복이 부의 에너지를 만든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의 습관신경 연구팀은 인간의 하루 행동의 43%는 무의식적 반복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즉,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곧 당신의 인생 궤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부자들의 루틴은 지루함을 견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루틴의 80%를 독서에 쓰지만 그 독서의 90%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기존 지식의 반복 확인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같은 아이디어를 100번 검증하는 걸 더 좋아한다. 뇌는 반복을 통해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이걸 시냅스 가소성 시냅틱 PLASTICITY라 부르죠. 즉, 반복이 곧 뇌의 구조 변화이며 그 구조 변화가 곧 부의 에너지 기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루함을 피하고 부자는 지루함을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넷째, 행동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성공 본능을 속도 본능과 방향 본능으로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빨리 하려 하고 부자는 항상 올바르게 하려 합니다. 머스크가 로켓 개발에 실패했을 때 그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방향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하는가? 돈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 하나로 스페이스X 팀의 동기와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실패율이 72%에서 9%로 줄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속도를 높이기보다 방향을 수정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전략이죠. 하버드 의대의 행동 마이너스 신경 적응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21일간 매일 아침 단 5분 긍정적인 사람의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두엽 마이너스 에마 회로의 연결성이 17% 향상, 미래에 대한 통제감은 28% 높아졌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즉, 가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감정 선택의 누적이고 부는 하루하루 쌓이는 의식적 선택의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가난의 전염을 끊는 첫 번째 단계 무감정 관찰자가 되어라. 부자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행과 분노를 관찰하되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의 사고 억제 실험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생각일수록 더 강하게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정을 억누를수록 더 깊게 침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의 흐름을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 한 문장을 객관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뇌의 응급조치입니다. 즉, 감정의 감염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정을 관찰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들은 감정이 아닌 방향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부자는 목표가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뇌의 사용 위치에서 드러납니다. 감정 기반 행동 편도체 충동, 즉흥적 선택, 목표 기반 행동 전전두엽 계획 일관성. 부자들의 하루 루틴은 전전두엽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뇌의 회로를 전환시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신경인지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이 질문을 하루 5번만 반복한 참가자들의 집중력은 60% 향상되었고 불안 호르몬은 40% 감소했습니다. 즉, 감정 대신 방향을 선택할 때 뇌는 부자의 구조로 재배선됩니다. 셋째, 감정이 아닌 루틴으로 하루를 지배하라. 부자들의 하루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머스크, 버핏, 게이츠 모두 공통적으로 감정이 개입될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들쭉날쭉하지만 루틴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일정함을 안전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 일정함이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파동을 줄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브루스 매기왕 교수는 말했습니다. 루틴은 인간 뇌의 안정장치다. 일정한 리듬은 생존 회로를 진정시킨다. 즉, 부자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삶의 구조 차이입니다. 마지막, 부자들은 감정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적 결핍을 채우려 사람을 찾고, 부자는 감정적 결핍을 성장의 연료로 씁니다. 하버드 정신의학 연구팀은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성자기 효능감재정 독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우주를 상상할 수 있었다. 감정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그 결핍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라 가능성이 됩니다. 엔딩 메시지. 가난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부는 통장에 찍히기 전에 당신의 태도에서 먼저 자란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바로 인생의 수익률이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